안녕하세요. 양국당 파티시의 신정은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매장에서도 판매하기 쉽고 가정에서도 맛있게 만들어 드실 수 있는 구움 과자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대한 구하기 어려운 재료나 도구는 배제하고 반죽의 보관성과 판매성을 고려하여 제품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수업을 들으시기 전에 레시피를 출력해 두시고 해당 재료들을 준비하셔서 하나씩 차근차근 함께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클래식 휘낭시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휘낭시에는 수도원 수녀가 만들던 아몬드 케이크를 프랑스 증권가의 한 빵집에서 금괴 모양으로 만든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휘낭시에는 흰자만 사용하는 구움 과자이기 때문에 맛이 가볍기만 할 수 있지만 아몬드 가루와 헤이즐넛 가루, 태운 버터를 사용하여 진한 버터 풍미와 고소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재료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재료는 계란 흰자, 그 다음에 버터, 꿀, 아몬드 가루와 박력분, 소금과 설탕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또 틀이 가장 중요한데 일반 철판으로 된 틀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정우공업사의 코팅이 된 틀이 있고 또 일반적으로 구하실 수 있는 실리콘 틀이나 동틀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은 철판 틀에 버터칠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최종적으로는 코팅된 틀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료도 하나씩 살펴보실게요. 재료에서 버터는 일반 버터와 발효 버터가 있는데 발효 버터는 일반 우유의 유지방을 젖산균과 함께 발효시킨 버터입니다. 주로 유럽산 버터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5,000원대에서 한 7,000원대, 9,000원대 정도 조금 가격이 올라갈수록 풍미가 조금 좋은 버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가격도 괜찮고 버터의 풍미도 괜찮은 프레지덩 버터를 사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란 흰자를 준비해 주시는데 계란 흰자는 너무 차가운 상태에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다른 반죽의 온도를 낮추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좀 힘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온의 온도에 계란 흰자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꿀을 보시겠습니다. 꿀은 일반 꿀과 사양 벌꿀, 밤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종류든 상관이 없지만 밤꿀을 사용하시게 되면 밤꿀 특유의 그 풍미 때문에 휘낭시에 맛이 잘 느껴지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아카시아 꿀이나 사양 벌꿀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아몬드 가루와 박력분인데 오늘은 아몬드 가루의 배합을 좀 많이 해서 고소한 풍미를 많이 올려주었습니다. 박력분만을 사용하셔도 되고 헤이즐넛 가루를 사용하셔도 되고 아몬드 가루를 사용하셔도 되고 어떤 재료를 사용하시든 상관없지만 좀 더 견과류의 고소한 풍미가 올라올수록 좀 더 바삭하고 고소하다고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배합해서 조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설탕, 소금은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백설탕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틀에다가 먼저 칠을 해보겠습니다. 버터칠을 하실 때에는 이제 버터와 붓이 필요한데 이 버터는 너무 딱딱하면 바르시기 힘드시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눌러 보았을 때 잘 눌러지는 말랑한 상태의 버터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얇게 코팅을 한번 시켜준다고 생각하시고 틀에 발라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발라주신 틀은 여름철에는 이제 온도가 너무 높아서 이 버터들이 다 녹아서 기름처럼 이렇게 맺힐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반죽을 저희가 구웠을 때 약간 튀기듯이 나오거나 기공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이렇게 버터칠을 하신 다음에 냉장고나 냉동실에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겨울철이나 일반적으로 실온 정도로 맞추실 수 있는 환경이면 반죽이 끝날 때까지 옆에 실온에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과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잘 떨어질 수 있게끔 얇게 코팅만 해주시면 되세요. 오늘은 이 틀을 사용하지 않고 많이들 요즘 사용하시는 휘낭시에 깊은 틀, 이 실리콘 코팅이 된 틀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틀은 옆에 놔두시고 이제 인덕션과 이제 냄비를 준비하셔서 버터를 끓여 주실 거예요. 이 버터를 끓여 주실 때에는 냄비와 버터, 그 다음에 저희 주걱하고 버터를 다 끓이고 나서 옮겨 담으실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냄비에 버터를 넣어 볼게요. 이 버터의 온도는 실온의 것이 가장 좋은데 냉장고에 있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냉장고에 있다가 나온 버터는 끓였을 때 기포가 많고 좀 더 소리가 클 수는 있지만 사용하시는 데는 문제 없으시기 때문에 일부러 실온에 맞추시려고 애쓰시진 않으셔도 되세요. 중간 정도의 불을 맞추셔서 버터를 끓여주겠습니다. 이때 버터가 좀 더 균일하게 이렇게 잘려 있으면 끓는 속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버터의 마지막 온도를 맞추시기가 좋으실 수 있어요. 잘 끓여질 수 있도록 계속 저어주시면 됩니다. 버터가 짙은 갈색이 될 때까지 끓여주세요. 버터를 덜 끓이시면 마지막 반죽을 하셨을 때 조금 더 묽을 수 있고 또 맛을 느끼셨을 때에도 좀 느끼하고 물리는 맛이 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포가 크고 많이 올라오고 조금씩 끓일수록 점점 기포가 잦아들면서 갈색이 될 거예요. 이렇게 저어주시면서 안쪽에 버터 색깔을 체크해 줍니다. 이렇게 짙은 갈색이 되면 바로 부어주세요. 이렇게 버터를 그릇에 옮겨주는 이유는 계속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온도가 100도 이상으로 매우 높은데요. 이 온도를 40에서 60도 정도로 낮아질 때까지 식혀주실게요. 냉장고에 넣어서 식히셔도 되고 실온에서 그냥 식히셔도 상관없습니다. 얘가 식는 동안 저희는 본격적인 반죽을 해볼게요. 먼저 볼을 준비해 주세요. 계란 흰자를 넣어줍니다. 거품기를 사용하셔서 저어 주실게요. 지금 저희가 이걸 하는 목적이 큰 거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알끈이 져 있는 계란 흰자를 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과하게 섞어 주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들어봤을 때 아까와 다르게 주르륵 흐른다고 느껴지시면 이제 다음 재료를 넣어 주시면 되세요. 조금만 더 풀어 줄게요. 네,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설탕, 소금을 넣어 주세요.
이때도 목적이 거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잘 섞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볍게 섞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꿀을 넣겠습니다. 이렇게 무겁게 떨어지는 질감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주걱으로 반죽을 한번 정리해 줄게요. 이제 채를 가지고 오셔서 아몬드 가루와 박력분을 채쳐 주겠습니다. 채를 치다 보면 아몬드 가루만 남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아몬드 가루는 수분율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덩어리가 잘 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살짝 손을 사용해서 가루를 내려줍니다. 다음 거품기를 사용해서 저어주세요. 반죽을 한번 정리해 줍니다. 이때는 가루류와 액체류가 만났기 때문에 너무 많이 섞으시게 되면 글루텐이 형성이 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구우셨을 때 식감이 좀 더 단단하게 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좀 더 나는 단단하고 좀 더 골격이 있는 반죽을 만들고 싶다 이러면은 이 상태에서 반죽을 좀 더 저어주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휘낭시에를 만드시려면 이 정도 기포가 자동으로 올라오는 요 정도에서 반죽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세요. 여기에다가 저희가 아까 끓여 주었던 버터를 넣어 보겠습니다. 지금 버터 온도가 69도인데 저희가 사용해야 할 온도는 40도에서 60도이기 때문에 좀 더 식혀주겠습니다. 온도계를 사용하실 때 이런 비접촉식 온도계를 사용하셔도 되고, 일반적인 넣어서 측정하는 온도계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희가 불에서 작업을 하거나 할 때는 이런 적외선 비접촉식 온도계가 좀 더 편하시고, 하지만 이 온도는 속까지 측정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온도계로 측정하실 때에는 이렇게 표면만 측정이 되지 않도록 저어 가시면서 온도를 정확히 측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버터의 온도가 40도 이하의 낮은 온도가 되면 이 반죽과 이 유지가 섞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따뜻한 60도와 40도 사이를 사용해 주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60도 이상인데 이제 반죽에 그냥 넣어 버리시면 이 반죽이 미리 익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온도를 잘 맞춰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는 빠르게 손선풍기 같은 것을 사용하시거나 창틀에 두셔서 빠르게 식혀주셔도 괜찮으세요. 지금 59도, 60도이지만 조금만 더 내려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매장에서 반죽이 양을 많이 하실 경우에는 이 온도를 특히나 주의하셔야 되는데, 반죽의 양이 많을 경우에는 이 끓인 버터가 들어가도 온도가 반죽 안에서 급격히 차가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도쯤에 맞추시는 것보다는 한 55도, 58도 정도를 맞춰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58도의 버터를 넣어 보겠습니다. 이때 좀 더 깔끔한 식감을 원하시면 밑에 남아있는 가루를 체에 걸러서 사용하셔도 괜찮으세요. 하지만 저는 고소한 풍미를 위해서 모두 긁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거품기로 중앙부터 잘 저어주세요. 매장에서 판매하실 때 반죽량이 많으실 경우에는 이때도 빠르게 반죽기를 사용하셔서 섞어주시면 좋습니다. 주걱으로 반죽을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주변에 아직 색깔이 다른 이런 버터가 있다면 좀 더 섞어 주셔야 됩니다. 바닥 밑면까지 모두 섞였는지 확인을 하시고 반죽을 정리해 줍니다. 이제 비커와 짤주머니를 준비하셔서 반죽을 넣어 주겠습니다. 비커가 없으시면 가정에서는 큰 텀블러를 사용해 주시면 편하게 짤주머니에 넣으실 수 있으세요. 지금 여기 넣을 때 어떤 때는 반죽이 좀 묽고 어떤 때는 너무 반죽이 차갑고 단단하다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그 이유는 버터가 들어갔을 때의 온도나 실내의 온도에 따라서 이 반죽의 온도가 높고 낮을 수가 있습니다. 반죽의 온도가 높을 때는 이렇게 주르륵 흐르는 질감이지만 만약에 반죽의 온도가 낮으면 좀 더 꾸덕꾸덕한 질감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반죽을 하고 이제 구워졌을 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계량을 잘 하셨고 버터의 온도가 잘 맞았으면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틀과 부재료를 가지고 오셔서 반죽을 패닝해 보겠습니다. 이제 패닝을 해 보실 텐데요. 먼저 이 짤주머니는
이런 집게로 묶어주셔서 반죽이 흐르지 않도록 준비해 줍니다.